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차트를 보는 투자 잘하면 누구나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래량 보는 법에 대해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거래량은 곧 거래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차트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을 다룬 유튜브 영상들도 아주 많은데요. 이 영상만큼 실전에 적합한 방식으로 거래량 읽는 법을 알려주는 영상은 없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만 해주시면 여러분 모두 거래량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실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전업 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이전에 주식 차트 관련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 플랫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적이 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10,000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게 뭐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차트를 보는 주식 투자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매수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거래자의 의지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신호인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그 주식의 주가는 이후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초보자도 이 사실을 아는데 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우선 거래량의 개념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고 넘어갈게요.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 거래량은 반드시 주가에 선행한다, 이런 거래량 관련한 격언들을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 그대로 거래량은 차트에서 보여지는 것들 중 유일하게 주가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선행지표입니다. 주가가 낮은 가격이든 높은 가격이든 도달하는 동안의 과정에서 거래량은 마치 발자국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거래량 읽는 법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학 공식처럼 거래량이 이런 과정을 보일 때 주가는 반드시 상승하더라 하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면 누구나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겠죠? 무조건 상승하는 거래량의 비밀, 이따위 걸 알려준다는 사람은 무조건 사기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10번이면 최소 7번은 수익을 안겨주는 확률 높은 상황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확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 추세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되는데요. 자, 아까 보여드린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 다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아까 전에 보신 주가는 상승했지만 이거는 이후에 큰 폭으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의 차이입니다. 자, 상승 추세의 초입에 들어선 종목은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 신호가 나오면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 들어선 종목은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양봉이 만들어져도 추세가 하락 추세면 반성에 따라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다음, 상승 추세에 들어선 경우에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이후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상승 추세, 이 상승 파동의 천정 부분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내가 투자하려는 이 종목이 거시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인지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상승 추세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 현 시점이 이러한 상승 추세의 초입인지 중기적으로 마무리되는 천정 부근인지를 어떤 단계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서 한국항공우주를 검색해보면 제가 2월 18일에 스윙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를 매수 의견 이렇게 드린 내역이 나옵니다.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확인해보면 공유드렸던 2월 18일 한국항공우주 5만원대에서 이후 단기간 안에 98,000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기 슈팅이 나와주었고 스윙 종목에 적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때 이거를 사서 단기 수익을 최대로 챙길 수 있는 지점이 여기서 샀다 그러면 일단 단기로 매도를 했어야 되는 시점이 여기였단 말이죠.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폭증하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폭증하고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커지고 조정받을 때 줄어들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딱 여기까지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신호들이 계속 나와줍니다. 그러다가 이전에 비해서 몸통이 좀 큰 음봉과 함께 이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자, 이전에 상승시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적어도 매도 심리가 전보다 크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되고요.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자,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윗꼬리를 달고 상승하는 모습을 봤다면 여기서 저항받은 지점을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 전으로 돌려봤을 때 이전에 삼중천장을 만들고 하락했던 유의미한 고점 부근인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종목은 여기서 고가 유희가 나오더라도 곧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이 말을 들으시고 또 지금 지난 거 가지고 설명하면 누가 말을 못하냐, 이 시점에 이때 팔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지금은 이 종목 공부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는 이 엘리트 강사 채널에 날짜를 보면 3월 14일에 3월 14일에 이게 저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국항공우주의 거래량 추이를 보고 3월 14일 당시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고 슈팅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줄고 상승 파동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늘었다가 완전히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 기준봉이 나왔을 때 이 중심선이 지지가 되는구나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번 지지 라인을 터치를 하고 갈 때 더 이상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조정을 받을 때 여기까지 왔다가 올라가고 내려 이거는 계속 그냥 맘 편하게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중심선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최근에 보면은 요거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 위에 몸통에 있는 음봉이 나오고 이 상승 파동 중에는 처음으로 음봉에서 거래량이 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상승이 나올 때보다는 이 거래량의 막대 길이가 짧아졌어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 비슷한 부분에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체크해놓고 차트를 뒤로 쭉 돌려보면요.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이 삼중 천정을 만든 후에 이 대하락이 시작된 고점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신호들로 인해서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거나 쉬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보셨다시피 이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가 3월 14일이니까요. 자, 이 캔들 3월 14일에 이제 곧 조정이 나올 거다.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이 나왔다 갈 거다. 이 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기까지 두 번의 저항을 거쳐가지고 돌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근이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의 주요한 고점이 맞았던 겁니다. 보셨다시피 거래량이 읽는 게 제대로 아시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파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파동이란 평형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죠. 주식 차트에 적용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를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로 인해 주가가 평행하게 움직이지 않고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거래되는 모든 주식은 파동의 원리로 반드시 위아래로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 차트로 볼 건데 뭐 다른 어떤 종목을 대입해도 다 똑같습니다. 자, 상승 파동이 가파르면서 길고 조정 파동이 짧은 것이 이어지는 주식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 추세 초입에 들어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하락 파동이 가파르면서 길고 가파르다는 건 기울기가 급격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 반등 파동이 짧은 이 주식은 하락이 길고 상승 파동이 짧을 때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는 겁니다. 방금 이 설명으로 파동을 볼 때는 기울기와 길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보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 거래량 한 막대를 놓고 이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상승했고 조정받았을 때는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이땐 늘어났고 이땐 줄었으니까 상승하려는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길이가 이어질 때 거래량의 합이 이 조정 파동일 때 거래량의 합보다 현저히 많으면, 이게 현저히 많으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캔들 하나, 거래량 막대 하나만 놓고 볼 때보다 이 상승파동 전체의 거래량과 조정파동 전체의 거래량, 이 상승파동 전체의 거래량과 조정파동 전체의 거래량, 이것을 파악하는 게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활용 점정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공부방에 검색해보면 제가 7월 17일에 삼성중공업 중기로 매수 의견을 드린 게 나와요. 근데 이 삼성중공업을 이렇게 마지막을 7월 17일로 하고 제가 공유드린 7월 17일로 하고 이렇게 차트를 당겨 놓으면 그 전부터 계속 상승 추세였고 여기가 천정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7월 17일 날 이때 매수 의견을 드렸다는 건 상승 추세의 천정이 아니라 아직 도중이고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됐으니까 공유를 드렸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도 이런 종목 결과적으로 보면 이 7월 17일 이후로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도 판단하고 충분히 골라내실 수 있거든요. 진짜 알려드리기 너무 아까운 마지막 내용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까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아있는 만큼 환기할 겸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답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갈망하며 열심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부방에서는 매일 단타 종목도 공유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본업이 있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스윙 매매, 종가 매매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스윙 종목은 매달 최소 한두 개씩은 종목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월별로 사례를 조금만 보여드리면 2월달부터 보겠습니다. 2월달 스윙 종목으로 나간 2월 10일에 드린 SAMG 엔터 확인을 해보면요. 공유드린 시점 2월 10일 SAMG 엔터의 주가는 19,790원, 만원대에서 99,400원까지 무려 6배 이상 폭등이 나와 주었고요. 다음 3월달에 알려드린 ICTK. ICTK는 3월 6일 스윙 종목으로 공유드린 시점에서 차트를 확인해보면 3월 6일 제가 매수 의견 드린 ICTK 이날 12,030원에서 이후 22,200원까지 약 2배가량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4월달에 알려드렸던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상징적이었던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4월 18일에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처음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확인해보면 제가 공유드린 4월 18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종가 26,150원 대비해서 여기서부터 74,100원까지 3배가량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고요. 다음 연달아서 5월달에 알려드렸던 지류사 테마 중인 코오롱. 5월 29일에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코오롱이 매수 의견 나갔고요. 확인을 해보면 5월 29일 코오롱의 주가 종가 34,900원 대비해서 이후에 63,900원까지 역시 2배가량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가장 최근도 조금 살펴보면 로보티즈 같은 종목 보면 8월 7일 단기 스윙 종목으로 로보티즈가 나갔고요. 이날 매수 의견 드리고 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인데요. 8월 7일 로보티즈 매수 의견 드렸을 때 83,649원 종가 이후에 167,000원까지 단기간 동안 신고가를 연달아 갱신하면서 99%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공유 종목으로는 가장 최근이죠. 현대로템이 나갔는데요. 9월 1일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 현대로템 단기 하락 추세선 상향 이탈 신호가 나왔다라고 분석해드렸고요. 현대로템도 확인해보면 9월 1일 현대로템의 종가 192,900원 대비해서 이후
23만 3,500원까지 20% 이상 상승하며 단기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공부방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큰 수익 안겨준 스윙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유드리고 있어요. 이 공부방에서는 종목 공유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이슈와 각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식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주식 투자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는 전자책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전자책에는 제가 종목을 선별할 때 도움을 받고 있는 이런 검색식들, 단타부터 종가매매, 패턴형 검색식 등 여러 가지가 검색식 설정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이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이게 천정 부근인지 아니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장기 종목을 찾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펀더멘탈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삼성중공업을 공부방을 공유드리고 나서 이때 7월 17일 이후로 다음날을 보면 종가 대비해서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제가 이날 드렸는데 이때 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날이 보시면 금요일이었어요. 7월 18일 금요일.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매매 참고하신 분들의 불안을 덜어드리려고 일요일날 7월 20일 최근 스윙 종목 삼성중공 코멘트 하겠다고 이렇게 공유드린 글이 있는데 이걸로 펀더멘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기본적으로 이 신고가에 근접한 종목 또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 신호로 본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중공업을 공유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하고 나서 일단은 삼성중공업은 테마가 주도 섹터였잖아요. 주도 테마인 조선. 그리고 그 조선의 주도주들 중에서 삼성중공업은 이 실적 반영이 좀 늦게 된 편이다. 다른 주도주에 비해서 늦게 돼서 실질적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2분기부터 본격 증익에 들어선다. 그래서 이후에 더욱더 시세 분출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먼저 피크아웃을 치면 이후에 기업들의 수주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재무가 양호하다고 계속 고집스럽게 들고 있는 건 잘못됐다라는 설명도 드렸어요. 다시 말해 다른 주도 종목들은 지금 영업이익 증익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어도 단기간 동안은요.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이제 본격적인 증익이 시작되는 구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차트를 분석할 때 시장 트렌드나 업황 그리고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패턴이에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상승 쐐기형으로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여기서 장대 항봉이 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항봉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고가 유의로 보고 공유를 안 드렸을 겁니다. 이거는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라는 격언을 남긴 가치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사람은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좋은 신호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영원히 통하는 돌파매매 이론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윌리엄 오닐은 유명한 자신의 저서인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조금씩 쐐기형으로 상승하는 거는 안 좋다, 안 좋은 신호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주식의 대가들도 의견이 갈려요. 근데 저는 윌리엄 오닐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은 투자자이고 그의 의견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쐐기형으로 조금씩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패턴은 이후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전고점 돌파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조정이 깊게 나오고 나서 돌파가 나오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자, 전에 보셨던 한국항공우주도 보면 2월 18일이 이날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조정이 깊게 나왔다가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 거고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라 공유를 드린 거고 실제로 상승폭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보면 7월 17일 이날에 요 구간을 돌파할 때 깊은 눌림이 나왔다가 돌파가 나온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랐다 안 올랐다? 올랐습니다. 흔히 이제 역머리 역기형 같은 상승 반전형 패턴이 나오면 하락한 깊이만큼 상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 이거 공부방에 검색해보면 자, 제가 7월 16일에
7월 16일에 에이프릴 바이오 공부방에 공유드리면서 차트상 이거는 그렸다고 봐도 될 정도의 역회된 숄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월 16일 차트 확인해보면 자 이때란 말이에요. 체크해 놓을게요. 자, 7월 16일 이 파란 선이 체크된 게 7월 16일입니다. 이후에 상승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그리고 역회된 숄더 패턴이 이 역머리 역경을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반전형은 보통 이 하락한 깊이만큼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크게 봤을 때고 이건 이해되시는 분들만 이 멘트는 이해하시면 되는데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봉 안에 주봉이 있고 주봉 안에 일봉이 있고 일봉 안에 분봉이 있고 큰 시간 안에 작은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반전한 패턴을 보여드린 거고 이 일봉상으로 봤을 때 돌파 전에 깊은 눌림이 나왔다가 상승하는 걸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이 반전형 패턴 보여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동. 이 단일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근에 거래를 봤을 때 자 상승할 때 조정받을 때, 요 상승할 때, 조정받을 때, 상승할 때, 조정받을 때, 상승할 때, 조정, 그리고 여기까지 상승.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상승할 때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이 조정받을 때 거래량과 거래대금. 여기가 더 많죠. 여기가 거래량이 더 많죠, 여러분. 여기가 적죠. 자, 상승할 때, 조정받을 때. 어디가 많아요? 평균의 합이 여기가 더 많죠. 자, 조정받을 때, 그리고 여기 상승할 때 거래량 여기서 확 늘어나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요 조정받는 구간 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표시해드린 구간 그리고 최근 상승이 나왔을 때 늘어나는 모습. 삼성중공업은 아직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계속 파동에 따라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상승할 때 많고 조정받을 때 적은 이런 건강한 형태의 상승 추세 그리고 안정적인 우량주 이런 종목은 그냥 좋습니다. 변동성이 큰 작은 종목들만큼 뭐 엄청난 드라마틱한 단기 수익을 주는 경우는 적을 수도 있지만 급등주의 또 다른 이름은 급락주거든요. 리스크를 감당할 만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펀더멘탈도 안정적이면서 차트와 거래량도 상승 추세를 가리키고 좋은 패턴이 나오고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그런 종목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수익 낼 확률이 높다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거래량만 가지고도 파생되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밤을 새도 모자라거든요. 한 영상에 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최대한 뭐 다른 데서 뭐 서로 베껴가면서 알려주는 그런 거래량 강의 말고 저만 알려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도움받으면서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방 입장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거래량 강의는 지표 강의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혹여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